신서 이미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서론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당한 위서론에 반박한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1911년 환단고기 초간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환단고기의 구성에는 삼성기 상하의 안암로 원동중, 그리고 단군세기 이암, 그리고 북부여기 범장, 태백일사의 이맥 선생이 이 5분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학 이기 선생이 감수를 하고 운초계연 선생이 편절을 하고 이유립 선생이 전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8분이 이렇게 계시고요. 그리고 홍범도 오동진 장군의 사제를 털어서 이 30권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분이 계신데요. 사실 환단고기 위서론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0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박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서론이 등장하기까지의 어떤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단고기 위서론자들이 있는데요. 무슨 일제 식민사학에서부터 비롯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서론들은 환단고기를 비판하는 더욱 본질적인 이유는 식민사학이 붕괴되어 자신들의 기득권이 상실된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한사군 한반도설만 바탕으로 해서 쓴 논문이 1000편이 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어떤 교수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들의 영달과 직결된 식민사학의 아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환단고기를 매도하고 헐뜯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어떤 인물은 이병도, 이기백, 노태돈, 송호정 이런 교수들이 있고, 지금은 그것이 5세대라고 할까요? 젊은 역사학도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시대에 조선사 편수에서 부역했던 이병도 선생이 있고요. 그래서 조선사 35권이 이렇게 일본어로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병도가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병도가 딱히 어떤 친일 행위를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정부 주도로 편찬한 조선사 편찬 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나무위키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친일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뭐 이런 학도 출진을 독려하는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밀신보에. 학도 출진의 대명을 받들고 특별 지원병으로서 제국의 군인이 될 수 있는 광영의 길이 열리는 것은 반도 학도로서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없을 것이다. 반도의 학도,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반도의 여성들은 이것을 계기로 더욱 상무적인 교양에 힘써 군국의 어머니로서 손색 없는 총후 여성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학도병으로 나갈 것을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병도와 함께 이제 신석호는 조선사 편수에 참여하여 조선시대 전기를 정리하는 촉탁 수사관보의 수사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는 지금의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신인 국사관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병도 신석호는 광복 후에 친일 세력이 다시 집권하자 조선사 편수의 경력을 발판 삼아 역사학계를 장악해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하나뿐인 정설로 승격시키게 됩니다. 실제 이제 일제시대에는 제국대학을 신설했습니다. 9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 8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웠죠. 게이조 제국대학이라고 해서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의 전신이 됩니다. 경성제국대학이 1924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는데, 광복 다음 날 이 제국대학 출신들,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 있는 제국대학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조선학술원이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술 부분을 이끌어 가는데 총 42명의 상임위원이 있었고 제국대학 출신이 34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역사철학부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병도, 와세다 대학 출신의 이병도가 조선학술원의 역사철학부 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 바로 다음날에 우리나라의 어떤 학술을 장악을 하는데 역사철학부 대표가 바로 이병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병도의 행적은 진학학회 이사장으로 1954년에 복귀하고 서울대 대학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55년에 국사편찬위원장, 그리고 60년에 문교부 장관을 역임을 하면서 탄탄대로를 걷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역사학계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경성제국대학이 있습니다. 이 경성제국대학에서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일본의 교수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세마스 야스카즈가 있었습니다. 1932년에 이만희 시류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조선사 편수에 조선사 35권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세마스 야스카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에 남아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광복이 되고 나니까 일본으로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일본으로 밀려났는데 이 사람이 1949년에 임나의 일본부에 관한 그런 책을 쓰면서 아직 그 이후에도 반성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세이마스 야스카즈의 저서 임나 흥망사에는 일본의 한반도 영해는 그 자체로 일본의 자랑이며 또한말 일본에 의한 조선 병합은 고대의 복현이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인도해 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어떻게 되냐면 경성제국대학에 있었던 일본인 교수들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950년 6.25가 지나고 나서 1950년 10월에 조선학회를 일본인 교수들이 창립을 합니다. 그리고 매회 이 조선학회